나를 위한 이야기예요. 저는 매 발표 때마다 얘기했잖아요. 막 감정기복이나 가족 얘기나 인간관계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진짜 괜찮아진 줄 알았어요. 다 솔직하게 발표했고 얘기 다 나를 다 보여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한 일주일, 길면 한 달 지나면 다시 똑같아지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다시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했던 발표는 나를 위한 발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아주 많이 포장된 발표였어요. 근데 나를 위한 발표하기에는 솔직하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솔직하게 말하는 게 저는 너무 두려웠어요. 지금도 너무 이렇게 말하는 것도 너무 무섭고 두렵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봐 완벽하지 않은 저를 보여주면 나를 떠나지 않을까 막 이상한 내를 생각하지 않을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계속 숨겼고 보일 듯 말 듯 그렇게 발표뿐만 아니라 내 주위 사람 인간관계도 그렇게 지내왔어요. 그렇게 대했고 솔직히 저를 말할 때면 항상 울었어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전혀 몰라서 그래서 울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발표하는 것도 글을 끝까지 써내려가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근데 이렇게 용기 내서 글을 쓰고 발표를 하는 이유는 이제 내 모습이 완벽하지 못하다고 나를 숨기고 감추고 상처받지 않은 척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안 그런 척하고 그런 척하고 그런 모습 이제 더는 보기 싫고 이제는 다 찬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용량 초과인 것 같아요. 저 그랬다가 내가 나를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정말 내 진짜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어렸을 때마다 엄마한테 되게 많이 혼났어요. 내가 모르는 것들 때문에 혼났어요. 뭘 몰라서 혼이 났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혼나는 그 장면들은 기억이 나요. 그 중에 정확히 기억나는 게 있는데 초등학교 때인가 유치원 때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그때까지도 왼발 오른발을 잘 구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나를 막 너 왜 이렇게 못하냐고 그래서 12시 반 12시 넘어서까지 저를 혼내면서 가르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너무 답답했나 봐요. 엄마 저한테도 답답했겠죠. 막 그렇게 가르치는데 못 알아듣으니까 답답해서 그 손을 세긴 아니고 그냥 왜 못해 이런 식으로 때리면서 가르치셨어요. 그때 엄마의 표정이나 말투나 행동이나 다 기억이 나요. 그때 나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몰라도 아는 척했고 괜찮은 척했어요. 근데 알고 보면 하나도 괜찮지 않았고 뭐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끝까지 저는 몰랐고 시간이 지나서 알았어요. 근데 너무 저는 주눅 들어 있었고 그때 이후로 엄마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뭐가 힘든지 왜 힘든지 요즘 어떤지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혼낼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언젠가 엄마가 그냥 샤워를 하라고 하셔서 샤워실에 들어가서 다 닦고 물기도 다 닦고 나왔는데 엄마가 날 보자마자 너 왜 샤워 안 했냐고 엄마가 그렇게 말했는데 왜 샤워를 안 했냐고 혼내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무서워서 말을 못했어요. 나 샤워 다 하고 물기를 닦고 나왔어요. 말을 못했어요. 그 쉬운 말조차
너무 말을 못했어요. 무서워서. 그래서 샤워를 다시 하러 들어갔고 물기를 닦지 않고 그냥 나오니까 엄마가 샤워했냐고 나오라고 그러셨어요. 그때도 엄마가 너무 무섭고 저도 몰라도 혼내시고 실수해도 혼내셨어요. 그런 식 이후로 내가 실수하는 거, 잘 모르는 거, 상처받는 거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꼈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내 상처, 내가 잘 모르는 거,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마음속에 계속해서 쌓아두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점점 병들어갔던 것 같아요. 말할 사람도 없었고 그때 당시 풀 수 있던 것도 없어서 저는 저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절 괴롭히고 아프게 했어요. 너무 슬프고 화가 나는 날이면 손톱으로 손을 뜯었어요. 그래서 손톱을 뜯으면 손톱 자국이 나잖아요. 손톱 자국이 맨날 남았고 피가 났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아픈 것도 그냥 따끔하네 이 정도가 끝이지 이게 아픈지도 몰랐고 정말 그냥 싫다. 내가 너무 싫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날이면 제 잘못이 아닌데도 넌 죽어야 돼, 넌 나쁜 애야, 죽어야 돼라고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이거랑 관련해서 그냥 일이 있었는데 엄마께서 심부름을 갔다 오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정말 가기 싫었거든요. 그럼 가기 싫다고 말하면 되는데 말하지 않고 양치를 하면서 거울을 보고 넌 죽어야 돼, 넌 죽어야 돼 라고 계속 말했어요. 어렸을 때 지금에서야 어렸을 때 저를 생각해서 그렇게 나를 대했던 걸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내가 불쌍해요. 아직 많이 어렸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됐었나. 그럴 수도 있는데 엄마는 왜? 엄마는 왜 나한테 그렇게밖에 못 대했나. 솔직히 엄마가 원망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 발표 안 오시기를 원했어요. 안 오는 게 더 속이 편했고 이제 이 발표하고 가정학습하고 나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 많이 어렵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됐었나. 어린 나한테 묻고 싶어요. 그때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걸 그때 그냥 나를 돌봐주고 싶어요. 이제는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었다고. 그리고 저는 저한테 상처를 낼 게 아니라 화가 나거나 풀리지 않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말할 사람이 없어서 동생이랑 조금 다투거나 동생이 말을 안 들으면 화를 내면서 때렸어요. 원래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너무 이 얘기하고 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봐 너무 무서워서 안 하려 했는데
그냥 할게요. 동생이 되게 동생을 때릴 때 아무 생각이 없던 게 아니라 동생 아프다고 해요. 미안하다고 울면서 그랬는데도 그거에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냥 때리고 지금 그 예전까지만 해도 그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어요. 그냥 한때 잠깐 동생 때렸구나. 다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저번 말 발표 때 정인이 발표를 보면서 나 동생한테 상처를 준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힘들다고 해서 동생을 그렇게 때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때려서 너무 미안해요. 지금도 그래서 동생이랑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엄마를 지금까지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다 엄마 때문이에요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때 그냥 그랬어요. 지금도 좀 그렇지만 그냥 그랬다고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절대 엄마 탓이 아니라 절대 엄마가 내 탓이야 나 때문이야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는 걸 바래서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엄마께서 요즘에 제가 간대학교에 온 이후로 내가 실수하고 잘 알지 못해도 이해해 주시고 그래요. 방황해도 된다고 하시고 근데 제가 그게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 말들이나 칭찬이나 그런 게 관심이나 이런 게 너무 익숙하지 않아서 막 그런 표현을 하면 전 되게 무한해지고 쑥스럽고 그래요. 그래서 막 총명스럽게 대하는 거나 그냥 가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거나 정색하는 건 그냥 진짜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너무 쑥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걸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되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자라왔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완벽한 모습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학교 수업 시간에 내가 꿈꾸는 사랑에 대해서 쓴 적이 있어요. 내가 꿈꾸는 사랑은 성숙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사랑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선 서로의 다른 점을 이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친구든 애인이든 가족이든 다른 점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그냥 지내다 보면은 싸우기만 하고 풀리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해하면서 공감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감이라는 건 제가 생각하는 공감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말했는데 네가 이래서 틀렸고 이러면 돼 라고 말하면 내가 얘한테 왜 말한 거지 이런 보지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건 공감과 이해가 아니라 그냥 지적질하는 거잖아요.
기적은 그 사람이 나를 잘 몰라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으면 그냥 그 말로 하면 되니까. 정말 그 사람을 아끼고 잘 안다면 그냥 들어주고 그래서 그랬구나. 공감만 해주어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다는 걸 느끼고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소통을 한다면 정말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학교 철학에 적었는데 학교 철학 때 학교 철학 때 그래서 적었어요. 근데 학교 철학 시간에 이걸 읽었는데 읽으면서 너무 슬픈 거예요. 감정이 격해지고 그게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돌봄을 못 받아서 지금까지 커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숙한 사랑을 하지 못하는 나에게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싫었고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은 있는지 궁금했고 이런 사랑을 해준 적이 있는지 왜 못해줬는지 왜 공감을 못해주는지 이해를 못하는지 하나하나에 내가 못하는 것들에 하나하나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났어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는 이렇게 못해 왜 안 하고 있는 거야 왜 노력 안 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 인간관계나 일이든 어떤 거든 만족을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자꾸 자책하게 되고 예전같이 어렸을 때 나오던 손톱으로 손을 뜯거나 하는 그런 것도 학교에 와서 가끔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정보다는 결과를 중요시 여기는 나라서 내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정말 화가 났어요. 그래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과정도 즐기지 못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과정도 즐기지 못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완벽한 저는 저랑 사랑도 잘하는 거지만 일도 잘하고 모든 것에 대해 알고 친구가 힘들어하면 받아주고 잘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좋은 친구고 좋은 여자친구고 좋은 딸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에게 솔직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해가 되든 말든 할 텐데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났어요. 지금도 화가 나 있고 하지만 솔직한 내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로도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도 너무 무섭고 지금까지 나와 다르게 대할까봐 너무 무서워요. 근데 나는 예전에 다르거든요. 네, 너무 무서워요. 이기적인 제 모습, 모순적인 제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싫고 인정하기 쉽지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모습에 그런 모습은 없어요. 그래서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모습을 남들에게 보이게 되면 나를 나쁘게 생각할까봐
피해 다닐까봐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사람에 대한 불만이나 그런 걸 다 말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상처받을까봐 말 못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상처받는 게 내가 상처받는 것보다 싫어요. 왜냐면 저는 상처를 받아봤기 때문에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알고 얼마나 아픈지도 알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상처를 받을 때 저를 숨겨요. 그냥 있는 척하고 장난도 나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들이잖아요. 그 상처가 되면 그냥 웃고 넘기고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 잊는 게 아니라 마음에 쌓아두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쌓아둬서 힘들고 어떻게 너무 많이 쌓아둬서 조금이라도 누가 장난치거나 안 좋은 말이나 그렇게 하면은 더 쉽게 상처받아요. 지금은. 그래서 너무 이번 학기 들어서 많이 울었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상처를 받게 되면 내 마음이나 다른 사람 마음이나 몸에 상처가 남는 게 싫어요. 뭔가 남게 되면 너무 곤란해요. 빨리 원래대로 고치고 싶고 다시 완벽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상처를 안 말하는데 다른 하나의 이유는 지금 당장은 괜찮으니까 지금 완벽한 이 관계를 깨고 싶지 않아서 쌓아두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말하지 않고 쌓아두는 곳에 상처를 받는다고 저한테 말을 했어요. 내가 말을 해서 내가 지금까지 있던 불만이나 상처들을 말하면 그 애들은 지금까지 다 가식이었냐고. 근데 저 가식이 아니라 내가 좀만 참고 얘한테 상처 주기 싫고 깨기 싫고 그 사람이 정말 소중해서 말을 안 하는 거거든요. 억지로 하는 행동도 아니고 저는 배려라고 생각하는데 그 배려가 완벽한 관계라고 생각하는 행동들인데 그 아이들은 그래도 상처하고 하니 너무 실망스러워요. 근데 저는 그렇게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혼란스럽고 정말 무서웠는데도 제가 이 얘기 제가 정말 무서웠는데도 그렇게 내 상처를 보이고 그 말을 한다는 게 너무 무서웠는데도 말을 하고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어 이래서 화가 났고 너무 슬펐어 라고 말을 그렇게 하는 애들은 제가 그 애들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서요.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내 상처를 말해야겠다. 그래야 더 좋은 관계구나 하고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이번 학기 들어서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정말 무서워도 내 상처 얘기해야겠다. 내가 화가 난 걸 화를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몇몇 애들한테는 내 상처 말하고 슬펐다고 말하고 얘기를 해요. 그 친구들은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은 제가 정말 그 애들 너무 많이 믿고 많이 사랑하고 제가 나랑 관계를 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편할 수 있는 사람은 편하게 사는 사람은 정말 제가 남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내가 너무 기대했나 봐요. 그 사람들이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요즘에 힘들다고 슬프다고 짜증난다고 말을 하니까 화가 나고 너무 지쳐하는 게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너무너무 미안해요. 근데 내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조금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아직 서툴어서 너무 미숙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 너무 못하고 너무 의지하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됐다면 너무 미안해요. 이제 거의 끝인데 매주 목요일마다 제가 상담을 해요. 이지연쌤한테 상담을 하는데 지연쌤이 항상 말해주시는 게 너는 이미 충분하다고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해주셔요. 저도 그 말처럼 저도 알아요. 나는 완벽할 수 없다는 걸. 근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제가 충분한지 모르겠어요. 상담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뭐가 변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고 제 부족한 거밖에 안 보여요. 채워야 할 거 투성이고 못하는 거 투성인 것 같아요. 고쳐야 할 것이 산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발표를 통해서 뭔가 해결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상담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거 보면은 그렇게 바라지도 않아요. 그저 처음으로 저 자신에게 솔직하게 대하고 싶었고 그리고 1년 동안 같이 지낸 실비기들한테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던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던 학교나 어렸을 때 얘기나 보여주고 싶었어요. 1년 동안 같이 지냈으니까 같이 지낸 친구였으니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 문제가 계속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 문제는 제 안에서 계속 일어날 것 같고 해결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평생 같이 살아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글을 쓰고 발표를 하고서 예전에 그냥 피하기만 하고 상처 감추고 솔직하게 안 말하고 그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직시할 용기가 아주 조금이라도 생긴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이번 발표 저는 만족해요. 그리고 제가 이거 발표하면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학교에서 12시 넘게까지 있었어요.
이틀은 발표 준비하고 어제는 오케스트라 때문에 늦게 하고 네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되게 많이 울었어요. 발표 준비하면서 내가 너무 불쌍하고 건강도 먹고 근데 그냥 밭에서 매일매일 울었는데 그걸 받아준 지연쌤이나 리원이나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지연쌤 덕분에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좀 너무 고마워요. 리원이도 너무 고맙고 그리고 잘하고 있다고 괜찮다고 말해준 친구들 너무 고마워요. 특히 이현이 너무 고마워요. 친구들 중에서. 발표 끝났습니다. 저도 평소에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눈이 너무 높은 건 안 좋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더군다나 자기 못 믿고 자기 스스로 이게 정말 충분한 건지 확신도 못한다는 거 불행한 것 같고 특히 자기 자신이 못한다면서 계속 질책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걸 계속 반복하면 자기 자신한테 고통만 주는 그러니까 더 세게 말해서 마저히스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공감을 하고 되게 지루하지만 되게 힘든 마음은 전달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내용보다도 마음이. 코멘트나 질문 있으신 건? 저도 오른쪽에 좀 잘 구별 못해요. 아직까지. 나는 사실이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 저도 부모님이 저한테 이렇게 무심결에 했던 그런 말들이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뭐 초등학교 1학년 때나 2학년 때 그보다 더 어릴 때 또 기억이 나요. 나의 사실이 돼도 가끔씩 그런 생각하면 슬플 때도 있고. 네, 그래서 나이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부모님이 모르겠지만 당신만 안 그렇다는 거. 네,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네, 저도 그렇고 모두가 다 그럴 거예요. 네, 완벽한 부모님들은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자식들 키우면서 실수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많은 부모님들이. 그래서 저는 더욱더 애기들 키우면서 고민을 많이 하죠. 내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애들도 나중에 커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했어요. 그거는 뭐 앞으로 할 일이지만 자기 혼자만 그렇다고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다 조금씩 갖고 있다. 저희가 이렇게 아까도 저희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다른 친구들이 나중에 어떻게 대할까 많이 두렵고 무섭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자기 얘기를 감추고 싶은 얘기, 슬픈 얘기,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얘기를
이렇게 자세히 얘기를 한 걸 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 다이가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다는 하나의 표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저기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니까 부모님도 완전하지 못하고 다이도 아직 안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건물 지을 때 공사장 있죠. 건물 지을 때 나중에 다 완공되면 정말 멋진 건물이 나오는데 그 짓고 있는 동안에는 얼마나 흉측해요. 철분도 나와 있고 지저분하고 먼지 나고 그렇지만 이제 완공이 되면 정말 멋진 건물이